하얀 벽에 걸린 액자 속 영정사진. 그 위로 향이 피어오르고 흑백의 제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일렬로 서서 깊이 고개를 숙인다. 장례식장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모두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장례식의 주인공은 실제로 죽지 않았다. 백성찬 회장의 막내딸 하연의 장례식. 그런데 그 장례식장 맨 뒷자리에 검은 선글라스를 쓴 여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장례식을 지켜보는 기묘한 경험이었다. 고인의 유족 대표 백장호 씨께서 마지막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단상에 올라선 남자는 거짓된 슬픔을 연기하며 말을 이었다. 사랑하는 여동생 하연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것은 너무나 큰 상실입니다. 그녀가 평온한 곳에서 영면하길 빕니다. 뒷자리의 여자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다. 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백장호는 말을 멈추고 시선을 들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멋지게 해주시니 감동입니다, 오빠. 순간 장례식장은 얼어붙었다. 백장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그의 눈이 커졌다. 하연은 영정사진 옆에 서서 미소 지었다. 그림과 실제 인물이 똑같았다. 죽은 사람이 돌아왔네요. 놀라셨죠? 저도 제 장례식에 초대받지 못해 서운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하연의 친척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건 사기야. 하연이는 죽었어. 누군가 소리쳤다. 하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제 몸 자체입니다. DNA 검사도 가능하고요. 제가 사망했다는 증명서는 누가 만든 걸까요? 경찰과 변호사들이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다. 놀랍게도 검사 결과 그녀는 분명 백하연이었다. 가족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특히 백장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15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어요. 최근에서야 모든 것이 돌아왔죠. 그리고 아버지의 별세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백장호는 하연을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백은정은 목에 걸린 십자가를 꽉 쥐었다. 백진표는 무표정한 얼굴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백성찬의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나의 재산 중 60%는 가장 혈통이 가까운 자식에게 상속한다. 모두의 시선이 하연에게 쏠렸다. 하연은 의아했다. 왜 아버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많은 유산을 남겼을까?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곧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그녀는 느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가족들이 그녀를 죽였다고 생각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 그들이 다시 그녀를 노릴 것이라는 사실을 하연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죽은 사람이 돌아오면 반갑지 않죠. 특히 유산을 가져갈 사람이라면. 하연은 중얼거렸다. 하연은 아버지가 남긴 별장에 들어섰다. 15해 동안 텅 빈 채로 남겨진 공간이었지만 먼지 한 점 없이 관리되고 있었다. 누군가 정기적으로 이곳을 청소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하연은 손끝으로 벽에 걸린 가족사진을 쓸었다. 그녀가 빠진 가족사진이었다. 어서 오세요. 하연 아가씨. 깊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하연은 돌아보았다. 흰 머리카락에 구부정한 자세의 노인이 서 있었다. 박 집사님.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일하게 자신을 기억해줄 사람이라 생각했다. 박 집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돌아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러셨으니까요. 하연은 의아했다. 아버지가요? 아버지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아셨나요? 박 집사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호텔 방으로 돌아왔다. 테이블 위에는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환영합니다라는 카드가 꽂혀 있었지만 보낸 이의 이름은 없었다. 하연은 직감적으로 손을 멈췄다. 천천히 과일 하나를 집어 냄새를 맡았다. 이상한 향이 났다. 다음 날 아침 백은정의 집. 하연은 초대를 받았다. 넓은 저택 안은 종교 물품들로 가득했다. 십자가, 성경, 성인상이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하연아, 정말 내가 맞구나. 기적이야. 백은정은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겠지. 하연은 차분히 대답했다. 누나, 제가 왜 죽은 걸로 알고 계셨나요? 백은정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참 안타까운 사고였지. 차가 절벽에서 굴러떨어졌대.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누가 그렇게 보고했죠? 백은정의 얼굴이 굳었다. 장호 오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대. 하연은 마음속으로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차 사고, 시신 없음, 장호의 보고,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 저녁, 백장호는 비밀회의를 소집했다. 참석자는 백은정, 백진표, 그리고 이종혁이었다. 하연이 정말 살아 돌아왔어.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백장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백진표가 말했다. DNA 검사로 확인됐어.
틀림없는 하연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아이. 백은정이 중얼거렸다. 이종혁은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 애는 가문의 수치야. 처음부터 없었어야 했지. 백장호가 테이블을 내려쳤다. 5년 전에 끝났어야 할 일이야. 이번엔 실수 없이 끝내야 해. 하연은 호텔 방에서 박 집사에게 받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열쇠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하연과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좌표가 적혀 있었다. 집이 따라 하연은 외딴 창고에 도착했다. 열쇠로 문을 열자 먼지 쌓인 서류 상자들이 나타났다. 하연은 상자들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백하연, 출생의 비밀이라고 적힌 폴더. 그 안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다. 하연은 아버지의 혼의 자식이었다. 친모는 미국인 여성으로 출산 직후 사망했다. 아버지는 하연을 입양으로 위장해 가족 안으로 데려왔다.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연은 가족들에게 철저히 배척당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 혈통이 그녀에게 60%의 유산을 가져다 주었다. 하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날 죽여야 했던 거군요. 그때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연은 재빨리 서류를 가방에 넣고 몸을 숨겼다. 들어온 사람은 바로 백진표였다.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류들을 뒤적이고 있었다. 찾았다. 백진표가 중얼거렸다. 그는 하연의 출생 기록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불을 붙였다. 서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연은 충동적으로 나서려다가 참고 지켜보기로 했다. 진실은 이미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이제 이 위험한 게임에서 한 발짝 앞서 나가야 했다. 폐허가 된 창고를 뒤로하고 하연은 결심했다. 내가 왜 죽어야 했는지 알았으니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할 차례야. 아침 햇살이 하연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창문 앞에 서서 멀리 보이는 백성찬 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저 안에 모든 답이 있을 것이다. 하연은 결단을 내렸다. 이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세울 차례였다. 하연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창고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어제 밤을 지새웠다. 눈 밑에 드리운 그림자가 그녀의 피로를 말해주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다. 하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변장이 아닌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나서기로 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박 집사였다. 아가씨, 오늘 본사로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장우 씨가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주제는 유원장 무효화입니다. 하연은 빙그레 웃었다. 예상했던 일이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니까요. 백성찬 그룹 본사 이사회실. 12명의 이사들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백장호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하연이 들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하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백장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이곳은 이사회 멤버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백장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하연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저는 이제 최대 주주입니다. 이사회 참관은 당연한 권리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백장호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다. 오늘의 안건은 고 백성찬 회장님의 유언장에 대한 검증입니다. 우리는 이 유언장이 위조되었거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연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백장호가 증거라며 내민 것은 아버지의 서명 샘플이었다. 그는 유언장의 서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가족도 아닌 사람에게 회사를 넘기는 건 회장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하연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가족이 아니라고요? 흥미로운 발언이네요. 백장호가 말을 이었다. 하연 씨,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친딸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DNA 검사는 단지 같은 사람이라는 것만 증명할 뿐 가족 관계까지는 증명하지 못합니다. 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죠? 혹시 제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신 건가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백장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오빠, 15년 전 절 창고에 가둬두고 차를 절벽으로 밀어버렸죠? 다행히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백장호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명예훼손이야. 하연은 미소 지었다. 명예훼손이라고요? 그럼 법정에서 해결하죠. 저는 이 회사의 합법적인 소유자입니다.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 진짜 의도를 곧 모두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결론 없이 흐지부지 끝났다. 하지만 하연은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회사를 나오는 하연에게 한 여성이 다가왔다. 민자경이었다. 오랜만이네. 하연아,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민자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도와줄 일이 있을까? 하연은 직설적으로 물었다.
민자경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모 얘기는 들었니? 백인숙 고모. 하연의 눈이 커졌다. 고모가 어떻게 됐죠? 3년 전에 돌아가셨어. 사고로. 민자경은 사고라는 단어에 강조를 두었다. 고모 집에 한번 가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을 거야.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민자경 씨, 조심해. 하연아, 우리 가족은 알잖아. 민자경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하연은 즉시 고모의 집으로 향했다. 외곽에 위치한 작은 주택이었다. 열쇠는 없었지만 하연은 어릴 적 고모와 함께 숨겨둔 비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먼지로 가득했지만 누군가 뒤진 흔적이 역력했다. 하연은 본능적으로 고모가 소중한 것을 숨겨둘 만한 장소를 찾았다. 오래된 성경책 뒤 숨겨진 공간에서 그녀는 작은 USB 발견했다. 역시 고모다웠어요. 하연은 중얼거렸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고모의 모습이었다. 하연아, 이 메시지를 보고 있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겠지. 내 아버지는 늘 그럴 거라고 믿었단다.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하연아, 이 메시지를 보고 있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겠지. 내 아버지는 늘 그럴 거라고 믿었단다.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고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연은 숨을 죽이고 영상을 지켜보았다. 얼마나 많은 밤을 이 순간을 기다렸던가. 내 어머니는 미국인 여성이었어. 내 아버지가 사업차 미국에 머물 때 만났지. 그들은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하지만 우리 가족, 특히 장호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 내 어머니는 널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널 한국으로 데려와 입양 형식으로 가족에 편입시켰지.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족들에게는 수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내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특별한 조항이 있어. 가장 혈통이 가까운 자식에게라는 문구가 있지. 사실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의 첫사랑이었고 그들은 미국에서 비밀리에 혼인신고를 했단다. 법적으로 너는 유일한 적자이고 다른 자녀들은 모두 서자인 셈이지. 내 아버지는 이것을 알았기에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 했던 거야. 하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유언장의 진정한 의미, 가족들이 그녀를 그토록 제거하려 했던 이유까지. 증거는 내 아버지 별장 지하실 금고에 있어. 암호는 내 어머니의 생일 9월 19일이야. 조심하렴, 하연아. 그들은 이미 나를 죽였고 널 또다시 노릴 거야. 영상이 끝났다. 하연은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을 닦아내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하연은 아버지의 별장으로 향했다. 박 집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어제 이사회 이후로 가족들이 분주해졌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하실 금고를 열어야 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박 집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하연을 안내했다. 지하실은 어둡고 축축했다. 한쪽 벽에는 커다란 그림이 걸려 있었다. 박 집사가 그림을 제거하자 금고가 드러났다. 하연은 조심스럽게 암호를 입력했다. 919. 금고가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안에는 낡은 결혼증명서와 편지 한 통, 그리고 공증된 문서가 들어 있었다. 증거를 찾았군요. 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다. 하연과 박 집사가 놀라 돌아보았다. 백진표가 총을 들고 서 있었다. 이걸 이렇게 쉽게 찾을 줄이야.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나? 백진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연은 침착하게 물었다. 그래서 고모도 죽였나요? 백진표가 웃었다. 알면 뭐하겠어. 어차피 넌 곧 죽을 텐데. 그때 박 집사가 몸을 날렸다. 하연 아가씨, 도망치세요. 총성이 울렸다. 박 집사가 쓰러졌다. 하연은 본능적으로 문서를 움켜쥐고 뒷문으로 달렸다. 뒤에서 백진표의 발소리가 들렸다. 하연은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문서를 꼭 쥔 손에 피가 배어들었다. 자신의 피인지 박 집사의 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계속 달렸다. 백진표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툴 빠져나온 하연은 즉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김준호 변호사는 그녀의 상태를 보고 놀랐지만 침착하게 문서를 검토했다. 이건 대단한 증거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해요. 이걸로 당신이 유일한 법적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집사님이 총에 맞았어요. 백진표가 쏘았어요. 김 변호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하연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증거가 있어도 백성찬 가의 권력 앞에서 정의는 쉽게 구현되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증거,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하연은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수동적으로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정을 파야 할 때였다. 가족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면
그 약점을 이용해 그들의 범죄를 드러내게 해야 했다. 하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목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저는 백하연입니다. 제 아버지 백성찬 회장의 딸이자 적법한 상속자입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모든 증거와 진술은 자동으로 경찰과 언론에 공개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보험이자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녹음을 마친 하연은 파일을 여러 곳에 백업했다. 그리고 백장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대화할 시간이 필요해요. 내일 아침 9시 아버지 별장에서 만나요. 모든 가족이 함께요.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하연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 강인한 눈빛이 그녀를 맞이했다.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5장. 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하연은 마지막 준비를 점검했다. 몸에 부착한 소형 녹음기, 핸드백 속 증거 문서들, 그리고 김준호 변호사와의 긴급 연락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오늘은 그저 정보를 얻는 것이 목표였다. 자백을 이끌어내고 그들의 범행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하연이 별장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이미 모여 있었다. 백장호, 백은정, 백진표, 이종혁, 그리고 민자경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역력했다. 늦었네. 하연아, 백장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하연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합의점을 찾고 싶어서예요. 백진표가 비웃듯 말했다. 합의? 내가 모든 걸 차지하겠다는 거 아냐? 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정의로운 분배를 원해요. 아버지의 뜻대로요. 백은정이 목에 걸린 십자가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정의? 내가 정의를 말하다니. 넌 처음부터 이 가문에 속한 적이 없어. 하연의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을 단단히 했다. 누나, 제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 하지만 법적으로는 유일한 적자죠. 백장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헛소리야. 너는 입양아야. 하연은 천천히 서류를 꺼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아버지와 제 어머니의 결혼증명서. 다른 자녀들의 어머니와는 이혼한 후의 일이었죠. 법적으로 저만이 유일한 적자입니다. 백장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백은정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백진표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유언장에 가장 혈통이 가까운 자식이라고 명시하신 거예요. 그것은 저를 의미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이종혁이 마침내 말을 꺼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지? 하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실입니다. 제가 왜 15해 전에 죽을 뻔했는지, 누가 저를 죽이려 했는지, 왜 고모가 죽어야 했는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요. 백장호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증거도 없이 무슨 소리야. 하연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증거는 있어요. 박 집사님이 남긴 증언, 고모의 영상, 그리고 백진표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지? 우리를 고소할 테냐? 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우리 가족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진 않아요.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말해주시면 저는 유산의 일부를 나눌 용의가 있어요. 가족들의 눈빛이 변했다. 욕심이 그들의 이성을 흐리게 했다. 얼마나? 백장호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하연은 미소 지었다. 40%요. 제가 60. 여러분이 40으로 나누죠. 백장호와 백진표가 눈짓을 주고받았다. 하연은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감지했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왜 저를 죽이려 했나요? 장호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모든 걸 가져갈까봐 두려웠어. 아버지가 널 특별히 아꼈거든. 입양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됐지. 하연은 계속 물었다. 그래서 사고를 위장했군요. 백진표가 웃으며 말했다. 완벽한 계획이었어. 내가 타던 차의 브레이크를 고장내고 절벽으로 유도했지. 시신이 없어도 사망 처리하는 데는 문제 없었어. 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자백을 받고 있었다. 녹음기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그럼 고모는요? 백인숙 고모는 왜 죽어야 했죠? 하연이 물었다. 민자경이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었다. 백은정이 입을 열었다. 인숙 이모는 너무 많이 알았어. 내 정체, 진짜 유언장의 내용, 모든 것을. 백장호가 덧붙였다. 그녀의 사고사는 불가피했어. 가족을 위해서였지. 하연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가족, 여러분이 말하는 그 가족에 저는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백진표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넌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었어. 이방인, 외부인일 뿐이지. 하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들었네요.
내일 공증인 앞에서 재산 분할 계약을 체결하죠. 그녀가 문을 향해 걸어갈 때 백장호가 물었다. 그 증거들 정말 있는 거냐? 하연은 돌아서지 않고 대답했다. 내일 아침 시간에 모든 걸 가져오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요. 하연이 떠난 후 가족들은 비밀 회의를 이어갔다. 그들은 하연의 제안이 함정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백진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늘 밤에 끝내야 해. 그녀가 증거를 공개하기 전에 그날 밤 하연은 호텔 방에서 녹음된 내용을 검토했다. 모든 자백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변호사에게 전송했고 사본을 여러 곳에 안전하게 보관했다. 창밖을 바라보던 하연은 주차장에 도착하는 검은색 세단을 발견했다. 백진표와 그의 부하들이었다. 예상대로군요. 하연은 중얼거렸다. 그녀는 이미 다른 호텔로 옮길 준비를 마쳤다. 녹음기와 증거를 가방에 넣고 비상구를 통해 조용히 빠져나갔다. 위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아침 햇살이 호텔 방에 스며들었다. 하연은 창가에 서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어젯밤 백진표의 부하들을 따돌린 후 그녀는 도심 반대편에 위치한 작은 호텔로 은신처를 옮겼다. 지금까지의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자백을 받아냈고 결정적 증거도 확보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하연은 침대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정리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증명서, 고모의 증언 영상, 그리고 어제 녹음한 가족들의 자백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하연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백성찬가의 권력과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증거는 분실되거나 조작될 수 있고 증인은 매수되거나 협박받을 수 있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하연은 중얼거렸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김준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저희가 가진 증거로 충분할까요? 김 변호사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백성찬 가문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증거가 확실해도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그들이 당신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요. 하연은 결심했다.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군요. 회사 내부 자료, 특히 유산 상속과 관련된 내부 문서들이요. 그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김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연은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와 진실을 위한 싸움이죠. 전화를 끊은 하연은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오늘 아침 그녀가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더욱 초조해질 것이고 그 초조함이 실수로 이어질 것이다. 오전 11시 백성찬 그룹 본사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백장호는 초조한 듯 회의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백은정은 창밖을 불안하게 바라보았고 백진표는 휴대전화를 끊임없이 모두가 하연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있는 거야? 백장호가 백진표에게 물었다. 백진표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제 호텔에서 사라졌어. 지금 전국에 수배망을 펼쳐놨지만 흔적이 없어. 백장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증거. 그녀가 말한 증거는? 백진표가 어깨를 으쓱했다. 아직 확인된 게 없어. 블러핑일 수도 있고. 백은정이 불안하게 끼어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연이 멍청한 애가 아니야. 분명 모든 걸 준비했을 거야. 이사회는 결론 없이 끝났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자리 잡았다. 하연이 언제 어디서 어떤 폭탄을 터뜨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한편 하연은 백성찬 그룹 건물 지하 주차장에 위장한 채 들어섰다. 그녀는 박 집사에게서 받은 출입카드를 이용해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그녀의 목표는 사내 법무팀 사무실이었다. 그곳에는 유 원장 원본과 관련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가던 중 하연은 갑자기 멈춰섰다. 백진표가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하연은 재빨리 화장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발각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백진표가 지나간 후 하연은 조심스럽게 법무팀 사무실로 향했다. 다행히 점심시간이었고 사무실은 비어 있었다. 하연은 재빨리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박 집사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다. 여기 있군요. 하연은 백성찬 유원장 원본 및 수정본이라는 폴더를 발견했다. 그녀는 신속하게 USB에 파일을 복사했다. 그리고 추가로 가족 계약서 폴더도 발견하여 복사했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연은 화들짝 놀라 USB를 빼고 컴퓨터를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법무팀 직원이 사무실에 들어섰다. 누구십니까?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하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하연입니다. 백성찬 회장의 딸이죠. 직원의 눈이 커졌다. 아, 백하연 씨.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연은 진실을 섞은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의 유언장 원본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법적 분쟁이 있어서요. 직원은 당황한 듯했지만 예의를 갖춰 대답했다. 그러시다면 정식 절차를 통해 요청하셔야 합니다. 법무팀장의 승인 없이는. 하연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물론이죠. 제가 성급했네요.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USB는 안전하게 그녀의 주머니 속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존재가 알려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연이 건물을 빠져나가기 위해 로비로 향하던 중 갑자기 경비원들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백하연 씨, 백장호 사장님께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함정이었다. 하연은 빠르게 주변을 살폈다.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도망치기보다는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그래요. 오빠를 만나죠. 하연은 경비원들과 함께 최고 경영진 사무실이 있는 20층으로 올라갔다. 백장호는 창가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 하연아. 백장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웠다. 하연은 경계를 풀지 않았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백장호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협상하자. 하연아, 내가 가진 증거와 우리의 회사 지분을 교환하는 거야. 어때? 공정한 거래 아닌가? 하연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오빠는 제가 바보라고 생각하나요? 증거를 넘기면 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백장호의 눈빛이 변했다. 항상 똑똑했지. 하지만 이번엔 너무 깊이 들어왔어. 하연아. 그때 백진표가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의 눈빛에서 위험이 감지되었다. 내 컴퓨터에 접속했더군. 뭘 가져갔지? 백진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하연은 위험을 느꼈다. 그녀는 재빨리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지금 이 대화는 녹음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제 변호사에게 전송되고 있어요.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증거가 경찰과 언론에 공개될 겁니다. 백장호와 백진표는 잠시 망설였다. 하연은 문을 향해 천천히 물러났다. 이 게임은 제가 이길 거예요. 오빠들, 저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7장. 회사 밖으로 나온 하연은 심호흡을 했다. 간발의 차이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하연은 택시를 타고 도심을 벗어났다. 백진표와 백장호는 이제 그녀가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더욱 필사적으로 그녀를 쫓을 것이다. 택시 안에서 하연은 확보한 파일들을 휴대전화로 빠르게 훑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원본 유언장과 수정된 유언장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었다. 원본에는 내 적법한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유일한 자녀인 백하연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정본에는 그 부분이 삭제되고 가장 혈통이 가까운 자식에게 60%를 상속한다로 바뀌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족 계약서 폴더 안에 있는 문서였다. 백장호, 백은정, 백진표가 공모하여 하연을 제거하고 유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운 증거였다. 문서에는 각자의 역할과 분배 비율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살인 공모죄의 결정적 증거야. 하연은 중얼거렸다. 그녀는 즉시 김준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결정적 증거를 찾았어요. 회사에서 나오는 중입니다. 어디에서 만날까요? 김 변호사가 대답했다. 사무실은 위험합니다. 강남에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뒀어요. 지금 문자로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택시가 목적지에 가까워질 때쯤 하연은 후방 미러로 검은색 세단이 그들을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심장이 빨라졌다. 기사님, 저 뒤 차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방향을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기사는 후방 미러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다. 검은색 세단도 따라 들어왔다. 더 빨리 가주세요. 하연의 목소리가 긴박해졌다. 택시가 속도를 높였다. 굽이치는 골목길을 통과하며 추격자를 따돌리려 했지만 검은색 세단은 집요하게 쫓아왔다. 갑자기 택시 앞에 다른 검은색 차가 나타나 길을 막았다. 함정이었어요. 하연은 깨달았다. 택시가 긴급 정지했다. 앞뒤로 막힌 상황. 하연은 재빨리 가방을 움켜쥐고 차 문을 열었다. 그녀는 좁은 골목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그녀를 쫓고 있었다. 골목길을 빠져나온 하연은 번화가로 들어섰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추격자를 따돌리려 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김 변호사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다.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변경해야 해요. 하연은 백화점으로 들어가 여러 층을 오르내리며 추격자를 혼란시켰다. 잠시 후 그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다행히 열차가 막 도착했고 하연은 문이 닫히기 직전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헐떡이며 달려오는 남자들이 보였다. 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하연은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김 변호사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로 오세요. 제 친구가 거기서 근무합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일 겁니다. 1시간 후
하연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 도착했다. 김 변호사와 그의 동료 박지연 변호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다행이에요. 무사하셨군요. 김 변호사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다. 하연은 노트북을 꺼내 확보한 증거를 보여주었다. 이것 보세요. 가족들이 공모해서 저를 살해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다. 박지연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대단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백성찬 그룹이에요. 그들은 법정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겁니다. 하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제가 법정 외의 방법도 준비했어요. 그녀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대 백성찬 그룹의 비자금과 탈세 증거였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 회사는 물론 가족 전체가 몰락할 거예요. 저는 이것을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합니다. 김 변호사의 눈이 커졌다.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게임입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내 안전한 장소에서 머물렀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장례식장에 나타났던 순간부터 가족들의 배신과 음모, 그리고 고모와 박 집사의 희생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새벽 3시 하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민자경이었다. 하연아, 위험해. 그들이 너를 찾아냈어. 지금 당장 그곳을 떠나야 해. 하연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알았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당장 떠나. 백진표가 사람들을 보냈어. 이미 건물 주변을 포위하고 있어. 하연은 재빨리 짐을 챙겼다. 복도로 나가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다. 하연은 비상계단으로 달렸다. 계단을 내려가며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주변을 살폈다. 출구가 보였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하연은 놀라 돌아보았다. 백은정이었다. 하연아, 나를 따라와. 빨리. 백은정이 급하게 말했다. 하연은 망설였다.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일까? 백은정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날 믿어. 난 내 편이야. 항상 그랬어. 하연은 직감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백은정을 따라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차로 향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타고 신속하게 건물을 빠져나갔다. 왜 날 돕는 거예요? 하연이 물었다. 백은정은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다. 난 내 어머니를 알았어. 그녀는 정말 선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난 더 이상 이 악몽 같은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어. 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를 알았다고요? 백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녀는 아름답고 총명했어. 내 아버지가 그녀를 정말 사랑했지. 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차가 도심을 빠져나가는 동안 하연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게임의 마지막 단계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 싸울 때였다. 법원 앞 계단에 하연이 서 있었다. 오늘은 백성찬 유산 상속 관련 첫 공판일이었다. 하늘은 맑았지만 하연의 마음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것 같았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녀는 백은정의 도움으로 안전가옥에 숨어 있었다. 그동안 김준호 변호사와 함께 완벽한 법정 전략을 세우고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이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시간이었다. 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복도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백성찬 그룹 회장의 막내딸이 돌아와 형제들을 상대로 법적 싸움을 벌인다는 소식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하연은 맞은편에 앉아있는 백장호와 백진표를 발견했다. 두 사람의 눈빛은 차갑고 적대적이었다. 백은정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을 배신했다는 죄책감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해외로 떠나기로 결정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공판이 시작되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원고인 백하연 씨는 백성찬 회장의 정당한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회장님이 자선 사업의 일환으로 입양한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준호 변호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저희는 백하연 씨가 백성찬 회장의 적법한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친자임을 증명할 모든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원고를 살해하려 한 범죄 증거도 함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백장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다. 하연의 친모와 백성찬의 결혼증명서, DNA 검사 결과, 원본 유언장과 조작된 유언장 비교, 그리고 가족 회의에서 녹음된 자백까지. 마지막으로 이 문서는 피고인들이 원고를 제거하기 위해 공모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김 변호사가 가족 계약서를 제출했다. 법정 안은 충격에 휩싸였다. 백장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모든 걸 조작했다고.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인,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연은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법정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다. 경찰대장이 큰 소리로 말했다. 백장호, 백진표 두 분은 살인미수, 살인교사, 증거인멸, 유언장 위조 혐의로 체포됩니다. 백장호와 백진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백진표가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넌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하연아. 백장호가 소리쳤다. 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가 그들 앞에 섰다. 지금까지 제가 겪은 모든 고통, 박 집사님과 고모의 죽음, 그리고 15년간의 악몽.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재판은 일시 중단되었다. 백장호와 백진표는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하연은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섰다. 외부 언론에 전격 공개된 백성찬 가문의 비리와 살인 음모는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백성찬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은 회사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일주일 후 하연은 아버지의 별장에 혼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공허했다. 복수는 이루었지만 그 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민자경이 서 있었다. 들어와도 될까? 민자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모든 게 끝났네. 민자경이 말했다. 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민자경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뜻이야? 하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민자경에게 건넸다. 그것은 회사 지분 양도 계약서였다. 이게 뭐지? 민자경이 물었다. 하연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회사를 원한 적이 없어요. 단지 진실과 정의를 원했을 뿐이에요. 이제 그 목적을 이뤘으니 저희 지분은 사회에 환원하려고 합니다. 60% 중 대부분을 자선재단에 기부하고 일부는 민자경 씨와 백은정 씨에게 나눌 거예요. 민자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연아, 너무 과분해. 하연은 손을 내밀어 민자경의 손을 잡았다. 과분하지 않아요. 두 분은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내준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하연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백성찬 그룹 지분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회사를 더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자신이 경험한 억울함을 바탕으로 가정 폭력과 상속 분쟁의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하연은 조용히 짐을 챙겼다. 그녀는 더 이상 서울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이제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 하연은 조그만 카페를 열었다. 인수기네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고모를 기리는 공간이었다. 하연은 매일 아침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하연은 카페 창가에 서서 동틀 무렵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먼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야 진짜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아요. 하연은 중얼거렸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하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하연이 밝게 인사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말했다. 하연은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과거는 지나갔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삶, 새로운 가능성만이 펼쳐져 있었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면서 작은 카페에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하연의 모습이 화면에 담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대신 자유롭고 평온한 빛이 그녀의 눈동자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잘 보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